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저희 시사진단에서는 울산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를 만나서 지역별 현안과 향후 계획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울주군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서범수 당선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당선자와 함께 울주군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지요. 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대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도움이 돼서 감사합니다. 예. 총선 후에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흘렀고 세월이 참 빨리 가네요. 예. 이제 22대 국회 개원도 코앞입니다. 예. 일단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주민들에게 당선 소감 먼저 예. 말씀하셔야죠. 예. 먼저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울주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재선으로 당선시켜 준 것은 더 큰 울주, 더 큰 울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상 명령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낮은 자세로 올바른 정치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확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 울주군은 현 의원과 전 울주 군수와의 양자 대결로 관심을 모은 지역입니다. 이 선거 좀 해보신 분들은 주민들 몇 분만 좀 악수를 해보면 이번 선거 결과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선거 전을 좀 되돌아보면 주로 어떤 말씀 좀 하셨는지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 4년 전 선거보다 좀 더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게 이제 첫째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막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처음 정치판에 들어와서 예. 선거를 하다 보니 이것저것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돌진 내지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계속 이런저런 생각 없이 앞으로만 갔었습니다만 이번 선거 4년 정도 지나서 여러 가지 어정 활동도 하고 지역도 알고 사람도 알다 보니 또 신경 써야 될 때가 더 많이 생기더라.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제 몸에 힘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몸에 힘이 들어갔다는 게 뭐냐면 재선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었다. 그 재선에 대한 욕심이 저 개인적인 어떤 사익을 위한 게 아니고 제가 4년을 해보니 정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올바르게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이 더 있겠구나. 그래서 재선이 되면 올바른 정치도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반드시 재선은 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우리가 몸에 힘이 들어가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그런 게 조금 더 몸에 힘이 들어가 놓으니 선거가 좀 저한테는 많이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 이번 선거는 사실은 닥치고 정권 심판이었죠. 여러 가지 그 야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비난의 소지는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권 여당이 좀 잘못한 게 많으냐. 지역에 내려가면 여러 가지 거대 야당 180석의 거대 야당이 아무리 정부 여당의 발못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부 여당은 여당대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생을 좀 돌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너무 정치력이 없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 이야기도 공약으로 유권자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정치개혁 이야기도 좀 많이 하셨던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정치개혁하자. 사실은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 정치개혁을 하자라고 했던 것 중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 국회의원이라든지 선거직 공무원들이 구속이 되었을 때 계속 완전히 자격을 박탈되기 전까지는 월급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노동 무임금에 역행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것 좀 제재하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헌법상에 있는 불체포 특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과감하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불체포 특권이라는 걸 방패를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그게 좀 특권으로 볼 수 있다. 이 헌법상의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은 과감히 좀 내려놔야 될 때다. 다만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면책 특권만큼은 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상임위라든지 본회의에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좀 면책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이야기를 예, 드렸습니다. 그 점이 또 앞으로도 우리 서범수 의원에게 기대를 하시는 또 예. 부분인 것 같고요. 자, 21대 처음 이제 여의도에 입성하셔서 여소야대 이 참 힘들다 매운맛 정치를 한번 경험하셨을 텐데 예, 예.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좀 달라질 것 뭐 예상하셨겠습니다. 22대 또 극단적인 여소야대 전국을 예, 예. 맡게 됩니다. 예, 예. 좀 이번 민심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들이 냉철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결과론적으로 총선의 결과를 보면 우리 거대 야당 민주당이 여러 가지 발목도 잡고 여러 가지 말말이라든지 탈법이라든지 편법이라든지 국민들로부터 인상을 많이 찡그리게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결과로 보면 그 사람들보다 더 불편한 쪽이 한쪽이 있다. 예. 그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다. 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 국민의힘이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리고 어거지 쓰지 않고 좀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좀 정치를 하는 그런 어떤 정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예. 그러니까 이번에 좀 국민의힘도 말씀하셨지만 좀 들여다봐야 할 것이 여러 정당들이 나왔잖아요. 비례 정당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이를테면 뭐 조국 혁신당을 예, 예. 찍는다든지 윤석열 정권을 좀 심판해 보자라고 하는 민심을 이번 선거로 표출하신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자,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집단도 싫고 음.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정부 여당도 보면 뭔가 국민들께 불편해하게 만드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조국 혁신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쪽으로 표들이 많이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그쪽으로 간 표를 우리 국민의 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정말 태세 전환 내지는 정책적인 기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서는 어렵다. 예를 들면 저희들 국민의힘의 제일 이 취약한 나이대가 40대입니다. 40대, 50대. 저희들이 자체 여론조사를 하면 40대는 거의 70대 30 정도 예. 나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다음 선거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70대 이상은 우리 쪽은 많이 쏠려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선거라는 게 우리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를 할 수는 없다. 상대 지지층도 있지만 그 중간에 있는 중간층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중간층에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와야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태세 전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깨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영남권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으나 수도권은 당신 왜 민주당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하면 30대, 40대는 민주당을 좀 지지해야 뭔가 폼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한단 말이죠. 예. 그 반면에 우리 그 이야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국민의힘은 뭔가 좀 처져 있고 뭔가 폐쇄적이고 수구적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이걸 깨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 선거가 어렵다. 그래서 정말 좀 우리 국민의힘도 좀 프레시하게 그다음에 뭔가 진취적인 그리고 뭔가 오픈해서 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참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엔 뭐 정치 개혁이라든지 새로운 정치는 그렇죠. 자기 반성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다음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지역 이야기 좀 중점적으로 해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울산 울주군 서범수 국회의원 당선자 현역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법률 소비자 연맹 발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이행 성적 평가에서 울산 국회의원 중 공약 이행 성적 1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참 대단한 기록이죠.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떤 현안들 좀 중점적으로 그래서 챙기셨습니까? 그게 아마 우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50여 명 중에 아마 공약 이행률 1위인 걸로 제가 전체에서 1위인가요? 초선 의원들 중에 우리 국민의힘에. 초선 중에. 물론 울산에서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도 우리 서울 주적의 삼남을 중심으로 토침융합특구 이게 이제 저희들이 여러 번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4번 만에 도전을 해서 이제 드디어 지정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에 대한 근거법인 특별법도 만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또 KTX 복합특화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최근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이 단계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지금 한 8분 능선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조속히 좀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중부권으로 보면 이제 저희들이 태화강 국가정원을 우리 구영이나 저쪽 우리 범서나 울주 쪽으로 계속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구영들 공원이라도 좀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우리 범서 주민들한테 좀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하나씩 잘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울주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의료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조금 아플 때 야간에 응급 의료센터가 없어서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때까지 지정이 안 됐었거든요. 울산만큼은 하나도 지정이 안 돼서 최근에 울산 최초로 우리 범서에 하나 달빛 어린이 병원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모들께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려울 때 조금 더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나씩 큰 프로젝트도 하나씩 챙겨야 되지만 정말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작은 공약도 하나씩 챙겨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4년 동안 좀 챙기신 것들 앞으로도 잘 챙겨야 되는 것들 정리를 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하나하나 좀 허락된 시간 안에 좀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울주군 최우선 현안을 그린벨트 해제로 꼽으셨어요. 울주군의 경우 뭐 일부 읍면 중에 한 8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도 있고 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부분은 참 이 서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많이 괴리가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 다 이게 어느 선에서 어느 선으로 가서 다 풀리구나라고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하시는 그게 아니다. 과거의 그린벨트는 사실은 우리 환경영향평가에서 1, 2, 3, 4, 5등급이 있습니다만 1, 2등급지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그 1, 2등급지가 우리 울산의 경우에 거의 한 80% 이상이 1, 2등급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1, 2등급지를 어떻게 커버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완화를 시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가 전략 산업에만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걸 지방에 권한을 많이 이양을 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전략 산업으로 인정이 되면 그걸 그린벨트를 풀어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량읍 같은 경우에는 82%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산권 행사도 안 되고 또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울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씩 사업 계획을 세워서 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조속하게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도 뭐 무궁무진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부, 중부, 서부 그러나 이 균형 발전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시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좀 들어보고 그렇습니다. 싶어요.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울주의 경우에는 울산이 70%를 커버하고 있고 울주군만 해도 서울시의 1.2배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주, 중울주, 남울주로 어느 정도 나누어져 가지고
각각 지역마다 좀 특색이 있고 캐릭터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성향인들이 다 예. 다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서울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도시융합특구라든지 복합특화단지라든지 뭐 이런 게 쭉 이제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 중울주는 중울주대로 어느 정도 지금 좀 체제 이제 범서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제일 좀 취약한 데가 저는 사실은 나물주라고 봅니다. 나물주에 대해서도 늘상 나물주 정지도시 10만 도시를 만들겠다라고는 뭐 십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는 있으나 예.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한 적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이번 4년 동안에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물주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 보면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좀 더 우리가 울주군 전체의 균형 발전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김에 지금 지역별 현안들 좀 하나씩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예. 전체적인 어떤 해법은 좀 갖고 계신지 예, 요거까지 한번 저희가 짚어보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보면 조금 전에도 보면 나물주가 이제 조금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물주 10만 정주도시의 계획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차근차근 밟아서 좀 해야 되겠다는 지금 KTX 이음 정차 그다음에 추진을 이제 하고 우리 있잖아요. 남창역에 KTX 이음 정차를 좀 시켜야 됩니다. 지금 그게 아마 올 8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정이 나거든요. 올 8월. 예. 8월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력 투구를 해서 우리 남창역에 좀 정차를 시켜줘야 돼. 그래야 여러 가지 기도 효과, 경제적인 효과가 난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 온산선이라고 있습니다. 온산선 철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그 항산이든지 아니면 그 석유 기름, 항공유를 하는데 하루에 뭐 한 너댓 번 정도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그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 온산과 온양이 완전히 마을이 분리가 돼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좀 개선을 하고 우회 노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사실은 이게 국토교통부 서간이라서 이것도 전력 투구를 제가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온산선 드리고 폐선. 그렇죠. 그게 아마 내년 5월쯤 해서 국가철도망 5개년 계획에 폐선 계획이 들어가면 폐선을 시키고 다시 우회 노선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는 서부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저걸 빨리 좀 조속하게 추진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융합특구 이게 이제 지정이 되고 어느 정도 기본 설계 막 들어가려고는 합니다. 그러면 저걸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부는 중부 이제 범서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영들 공원이라든지 그 공원 안에 제가 공략을 했던 반려동물 테마 파크도 좀 만들고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께서 좀 행복하게 그러나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8부 능선 넘었다. 이제 환경 영향 평가 하나 남았죠? 이게 좀 어떤 아직까지도 반대 여론이 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사실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인데요. 작년 6월인가까지가 우리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마쳤고. 이제 남아 있는 게 환경 영향 평가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 8부 능선 정도를 이제 넘어왔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하고 있고 저희들 설득도 많이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좀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또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들 남은 숙제라고 생각을 그렇죠. 환경훼손이라든지 뭐 경제성이 없다라든지 반대 여론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훼손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라서 근데 환경훼손 부분은 오히려 다른 나라 뭐 스위스나 저런 데 같은 보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놓는 데도 있거든요. 꼭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해서 환경 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케이블카를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일단 그걸 통해서 우리 관광 자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하나의 랜드마크화해서 우리 종합적인 울산의 관광의 시발점이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꼭 뭐 건강한 뿐만 그 좋은 억새 평원을
것만 봐서는 되느냐. 네.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도 올라가서 좀 그 좋은 전망을 좀 볼 음.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저거는 좀 반드시 해야 된다고는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국민들이 합세를 해서 지금 안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걸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걸 설득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총선 전에 저도 6개 지역구 공약들 후보들 쫙 보는데 예, 예. 요즘 뭐 물가가 높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예. 울주군의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사실은 예, 눈길이 좀 많이 예, 가더라고요. 예. 뭐 공공 예, 와이파이라든지 예. 버스비를 지원한다라든지 그 몇 가지 좀 더 들어볼게요. 정말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민생이 어렵고 또 가계 부담도 많이 되고 해서 주민 한 분 한 분에게 좀 체감될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게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 첫째가 이제 우리 울주군만큼이라도 통신비 반값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자각 구축망을 만들어서 이걸 좀 운영을 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을 하면 거의 36,000원 정도, 예를 들면 36,000원 정도의 어떤 그 요금을 지불하고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통신비 한 반값 정도 시대는 우리 울주군만큼이라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다른 강력시와 달리 지하철이 안 다닙니다. 유일하게 대중교통이라고는 버스인데요. 버스밖에 없죠. 그런데 다른 지하철이 있는 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요금이 무료입니다. 그 혜택을 보시니까 혜택을 받는. 그러네요. 그럼 우리는 왜 혜택을 못 보는 거거든요. 교통 격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의 유일한 수단인 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65세 어르신에 대해서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하자. 그리고 초등학생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 한 8,000명 됩니다. 예. 이분들에 대해서 다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을 하자.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넣은 게 초등학생들도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아하. 앞으로 대중교통을 계속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울주군 관내에 보면 고속도로가 3개가 다닙니다. 예. 우리 울산선이 있고 동해선이 있고 저쪽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가 고속도로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우리 울주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출퇴근 도로로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호 국도가 많이 정체가 되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울주군민이 우리 울주군 간내에 있는 고속도로를 들어가서 고속도로를 나왔을 경우에 예. 예를 들면 언양 IC를 들어가서 언양 IC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건 오케이. 그건 울주군의 관내 구간이니까. 구간만. 예. 만약에 언양 IC에서 기장으로 넘어가면 그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울주군민이 울주군 안의 어떤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자. 예. 라고 하면 여러 가지 교통비도 부담이 들고요. 그 다음에 24호 국도가 늘상 이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교통량이 분산이 돼서 교통 흐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공약을 전액 지원하겠다 공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울주군에 같은 경우에는 의료 체계 내지는 의료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대면 첫 번째 진료할 때는 늘상 그 병원에 가야 됩니다만 예. 이것도 비대면으로 첫 번째 초진도 우리가 그 비대면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이 응급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응급 취약 지역으로 우리가 지정만 된다면 이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마을 경로당에 스마트 경로당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연결시켜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상을 통해서 우리가 조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 지금 공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예. 생활 밀착형 공약에 유권자분들이 마음이 많이 동하신 것 같아요. 예, 예. 4년 안에 또 해결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거는 4년도 안 걸립니다. 아, 한 그렇죠. 1, 2년에 다 예, 마음만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예, 정말 예, 그렇습니다. 22대 개원이 정말 코앞인데 계획 잘하셔서 예. 임무 수행 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재선 서범수 의원을 선택하신 예, 예, 주민들에게 울산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지요. 다시 한번 우리 울산 시민과 울주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주어진 4년이라는 그 시간 정말 겉으로 서지 않고 우리 울산시와 그리고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국민의힘 요번에 해초리가 아니고 몽둥이를 맞았습니다. 그 맞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많이 하고 치열하게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낮은 자세로 정말 겸손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거지 서지 않고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정당으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서범수를 잘 지켜봐 주시고 필요할 때는 응원도 해주시고 또 질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오늘 울산 울주군 서범수 당선자 현역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적이 울산 구군 중에 가장 넓은 곳이 바로 울주군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요구들, 또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지역이겠죠. 그 발전을 실현시킬 적임자로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다시 선택이 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행보를 지켜보신 뒤에 미래 4년을 다시 맡겨주신 만큼 앞으로도 울주 국민과의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